안녕하세요. 이중인격 같은 남자친구와 파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사귈 때는 정말 몰랐네요. 그렇게 경우 없는 집구석에서 가정교육도 똑바로 못 받아 처먹은 인간인지.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와는 대학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오랫동안 친구로 알고 지내다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한 건 30이 넘어서였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사귀기 시작해서 그런지 풋풋한 설렘은 없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알고 지내서인지 같이 있으면 편하고 말도 잘 통했지요. 쓸데없이 내숭을 떨지 않아도 되었고 가식적일 필요도 없었고요. 마음 편하게 제 자신을 보여줘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사람이라 좋았습니다. 대학생 때 만났고 이후로는 친구로서 편하게 지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집안이라던가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둔 적도 그다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씀씀이가 크지 않다는 정도야 보고 겪는 게 있으니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이거야 각자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다른 것이니 그것만 보고 남자친구가 돈이 많네 적네 그런 판단은 굳이 할 이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연인이 되고 나니 같이 보내는 시간도 길어졌고 대화의 주제도 전과 달리 다양해져 갔습니다. 남자친구에 대해 남들은 모르는 것들은 저만 알고 싶어졌고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어렸을 땐 어떤 아이였는지,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런 것들이요. 남자친구의 가정이랄까 배경은 제 상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워낙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잘 웃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치 못했네요. 남자친구 말에 의하면 아버님께선 고집이 세고 성격이 거치시답니다. 그래서인지 걸핏하면 동네 이웃들이나 지인분들과 부딪히기 일쑤였고 다니시던 직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반복되었다고요. 결국 나중에는 제대로 사회생활도 하실 수 없게 되었다며.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늘 좋은 분이셨답니다. 자기는 도통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개떡 같은 집구석이란 걸 제가 눈치를 챘어야 하는데 아무튼 사정이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머님께서 가장 역할을 도맡게 되셨고 결과적으로 남자친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계시던 아버님 그리고 연년생인 형과 함께 보냈다대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던 건 당연하고요. 반면에 저는 남자친구에 비하면 정말 유복하게 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부모님 덕분에 배우고 싶은 건 뭐든지 도전할 수 있었고 즐길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좋은 회사에 다니며 스스로 제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도 전부 부모님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에게 맹세컨대 제가 남자친구를 무시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남자친구의 사정이 안타깝고 속상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저보다 못난 사람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몇몇 친구들은 이런 저에게 멍청하다고도 했고 순진에 빠졌다고 놀리기도 했지만요. 그러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제 스스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남자친구와 잘 만나고 있었고 결혼 생각도 있기는 했지만 저에겐 당장의 일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사귀기 시작할 때 이미 둘 다 30이 넘은 상황이었고 결혼 정년기가 지난 나이였기에 남자친구의 결혼 타령도 이해가 되긴 했지요. 하지만 당시 저는 해보고 싶은 일도 많았고 그리고 까놓고 이야기해볼게요.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 조금 냉정한 시각으로 남자친구의 상황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너무 괜찮은데 결혼이란 게 사랑만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결국은 사람 됨됨이라던가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닐까? 돈은 앞으로 벌면 되지. 솔직히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쉽게 정하지 못했어요. 그런 저를 보고 남자친구는 불안했는지 주변 친구들을 동원해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하루는 울며불며 절 붙잡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제 마음을 붙들려는 노력을 보여줬고 결국 그런 성의와 정성에 넘어간 제가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네요.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고 2주쯤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가 저에게 자기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께도 벌써 다 이야기해놓았다며 두 분 다 목이 빠져라 저를 기다리고 계시다면서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남자친구 본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빈손으로 갈 순 없었으니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 홍삼 세트를 사들고 인사를 갔지요.
남자친구는 직장 문제로 나와 살고 있었고, 본가에는 어머님 아버님과 남자친구의 형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형은 별거 중으로 몸만 쫓겨났다고 들었어요. 듣기로는 7살 난 딸도 있다던데 그 딸 얼굴도 못 보고 있다고요.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렇게 쫓겨났냐는 제 질문에 남자친구는 솔직히 형은 그다지 잘못한 게 없는데 형수가 유난스러워서 그렇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정확히 뭔지 말해주지는 않더라고요. 궁금했지만 남편도 아니고 남자친구인데 캐묻는 것도 매너가 아닌 것 같아서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리석게도 결혼이 가족 간의 결합이라고 생각은 못하고 내 남자친구만 멀쩡한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한 거지요. 어머님 아버님은 저에게 궁금한 게 많으신 눈치였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어느 초중고를 나와 어느 대학을 갔는지, 부모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인지 아닌지 등.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질문까지 하시는 건가 싶을 만큼 조금은 껄끄러운 이야기들도 오갔네요. 아무래도 며느리감이라 생각하시니 그러신가 보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쩐지 제 흠을 잡으려고 그러시는구나 싶더라고요. 유치한 생각이지만 어떻게든 제가 당신 아들보다 못한 구석을 찾아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들 같았달까요? 그러다 제가 1차로 열받는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부모님이 무엇을 물려주셨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아버님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건강한 신체를 물려주셨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너는 무슨 안경 쓰고 있으면서 네가 건강하다고 말하는 거냐고 무안을 주시더군요. 그러더니 아버님께선 너희 가족 전부 다 안경을 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버님의 질문을 들은 순간 저는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가면 별별 이야기를 다 듣게 된다던 선배 언니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정말이지 언니 말대로 정말 별걸 다 물어보신다 싶더라고요. 물론 집에서 라섹이니 라식이니 수술에 관한 대화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유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안경을 쓰는 데 있어 크게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던 터라 굳이 수술을 할 이유를 찾지 못했네요. 아무튼 제가 그렇다고 저희 가족 모두 안경을 쓴다고 대답하자 지금도 그때 아버님이 보여주신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아버님께선 말 그대로 드디어 무슨 건수 하나 잡았다는 표정으로 제게 너네 가족 다 하자가 있어 하자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나 부모님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사람한테 하자가 뭔가 싶었지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님께 지금 뭐라고 하셨냐고 되물으니 저더러 삐품 모르냐고 아주 세기를 박으시더군요. 게다가 남자친구의 형이라는 작자가 옆에서 실실거리더니 삐품은 길가에 내놓고 파는 건데 수리는 되나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무례한 두 사람의 대화에 충격을 받은 제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받아쳤습니다. 아버님께 아주버님은 별거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뭐 반품된 거냐고 따졌어요. 쓰던 걸 누가 사가기나 할지 걱정이라고요.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지만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한테도 막말을 하신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저더러 제정신이냐고 경우도 없고 싸가지도 없다며 악을 쓰시더군요. 형이라는 작자도 얼굴이 벌개져가지곤 뭐 이런 거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며 남자친구에게 삿대질을 해댔고요. 집구석 잘 돌아간다. 꼴 같지도 않네.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버님께선 저더러 묻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달라든다며 무서워서 뭐 말이라도 한마디 하겠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니 급기야 짜증난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너무 열받아서 자리를 일어나려는데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 손 놓으라고 하니까 남자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원래 개그하는 걸 좋아하시고 장난이 좀 지나치셔서 그렇다며 한마디로 아들들만 키우셔서 그렇답니다. 아들만 둘씩 있는 집은 원래 이렇게 말이 막 오가기도 한다면서 저더러 조금만 이해해달라더군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고 넘어가야 하나. 그러면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너는 꿀 먹었냐고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이 저렇게 경우 없이 말씀을 하시면
너라도 나서서 나한테 그러시지 말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한 번만 참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안달복달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곤 그래, 내가 어른 이겨먹어 뭐 하겠냐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이번엔 그러면 아버님한테 죄송하다 소리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입니다. 사과를 받아도 부족한 판국에 뭘 죄송하다고 하라는 거냐고 짜증을 냈더니 제발 한 번만 하고는 절 붙들더라고요. 진짜 남자친구의 얼굴을 봐서 내가 참자라는 심정으로 참을 인자를 그리며 안방문을 노크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선 한껏 비아냥거리시며 방문을 여시더군요. 정말 제가 죄송해서 사과를 드리러 왔다고 생각하신 건지 있는 대로 뻗대며 문을 열어주시는 아버님을 보고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황당했네요. 저는 정말이지 남자친구를 위해서 죄송하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아버님께 좀 전에 일은 죄송하다. 하지만 앞으로 저에게 말을 너무 막 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저는 그런 화법에 익숙하지 않다고요. 그러자 아버님께선 또다시 죄송하다 하러 왔으면 죄송하다 소리만 하면 되지. 시애비 될 사람한테 하라 마라 조건을 다느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진짜 너무 답답해서 나올 뻔한 한숨을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나오는데 이번엔 그 형이라는 인간이 저를 붙들더니 자기한테는 사과 안 할 거냐입니다. 죄송해요 라고 짧게 한마디를 하니 저더러 싸가지가 있네 없네 난리가 났지요. 자기 아버지는 사람이 좋아서 그냥 넘어가지만 자기는 그냥 못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 형에게 저도 아버님한테 사과 받을 거 못 받고 그냥 넘어가니까 이 정도 하고 그만하시라 했습니다. 안방에 부모님 다 계신데 거실에서 저랑 큰 소리 내셔야겠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 형이란 작자가 한다는 소리가 자기 집인데 못할 말이 뭐가 있냐며 저더러 더 짓거려 보랍니다. 반품 쓰던 거 이러면서 악을 쓰고 달라드는데 신우도 아니고 아주버님 될 사람이 그러니 그것도 참 볼만하더라고요. 제가 죄송하다고 그만하자고 그러고는 가방을 챙기는데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더러 도망가지 말고 사과 똑바로 하라면서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전 호신술을 배운 적이 있었기에 바로 엎어치기로 남자친구 형을 넘겨뜨렸습니다. 저도 배우기만 했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던 호신술을 예비 시댁에서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저더러 이게 뭐냐고 그래도 그렇지 형을 때리면 어떡하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 형이 내 머리채 잡을 땐 뭐하다가 나한테 난리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새 남자친구 형 넘어가는 쿵소리에 놀라나온 어머님 아버님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더러 제정신이냐고 누가 시댁에 인사 와서 아주버님 될 사람을 패냐고 절 신고하겠답니다. 신고하시라 했어요. 정당방위는 들어본 적 없으시냐고 저도 악을 썼지요. 그때 그 형이라는 인간 창피하긴 했는지 신고하지 말라고 자기 부모를 말리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 손목을 잡아 끌어 집 밖으로 나갔고 이어지는 남자친구의 행동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는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이게 뭐 하자는 거냐며 자기가 아까 분명히 부탁하지 않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아버님이랑 당신 형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봐놓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원래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한테 짓궂게 행동하는 거 모르냐입니다. 아버님은 딸을 키워보신 적이 없으니 그깟 말 몇 마디 해도 제가 삐질 수 있다는 걸 모르셔서 그런 거고 형이란 작자는 저를 벌써 동생 여자친구니까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걸 거라며 두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옹호하는 게 아니겠어요? 남자친구의 말도 안 되는 궤변에 저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당신 식구들이 나에게 함부로 행동을 하면 당신이 나서서 나를 지켜주진 못할 망정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이렇게 투닥거리면서 친해지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주버님 될 사람을 넘겨뜨리는 여자가 어딨냐며 자기가 당장이라도 저희 집에 가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야겠답니다. 자기가 나서서 장인 장모 되실 분들을 교육 좀 시켜야겠대요. 어떻게 딸을 이렇게 경우 없이 키우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좀 가르쳐야겠다나요. 그 소리까지 듣고 나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동안 알던 사람이 맞나? 이런 사람하고 내가 미래를 꿈꿨다니 미쳤지. 이 인간 완전 쓰레기였네. 정말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경우 없이 아무 말이나 떠들어대는 아버님이나 손버릇 나쁜 형이라는 작자나 지금 지가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급발진해서 떠들어대는 이 미친 남자친구란 인간까지 죄다 똑같은 인간들이란 생각에 진저리가 나던걸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을 가르치네 마네 개소리를 하느냐고 나야말로 너네 부모님 면상에다 대고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하나하나 따져묻고 싶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긴 아버님이란 분부터 저렇게 경우도 없고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하시니 자식들이라고 뭘 보고 배웠겠냐고 빈정거리기도 했지요. 아주 솔직히 조금 무섭기는 했어요. 요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헤어지면서 여자친구한테 해코지하는 나쁜 놈들이 종종 있잖아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인간이라고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었으니 솔직히 긴장할 수밖에요. 쏴대고 싶은 말은 더 많았지만 적당히 해야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2번 다시 나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고 안 그러면 신고할 거라고 쏴붙이고 불이 나게 큰 길가로 나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남자친구에게선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가 걸려왔는데 더 소름이 끼쳤던 건 남자친구가 음성 메시지를 남겨놓았길래 들어보니 또다시 미안하다며 자기는 저 없으면 안 된다고 질질 짜더라고요. 또라이도 보통 또라이가 아니구나 싶어서 한 일주일 동안은 집 밖에도 못 나갔습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께 남자친구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께서 한동안 제 보디가드 역할을 자처해 주셨지요. 그런 와중에 우연인지 아닌지 그건 남자친구만 알겠지만 아무튼 남자친구와 2번이나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2번째 마주쳤을 땐 저희 아버지께선 남자친구더러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평생 사람 구실도 못하게 만들어준다고 엄포를 놓으셨어요. 아버지가 그런 험한 말씀하시는 걸 처음 봐서 전 속으로 놀랐지만 솔직히 든든하더라고요. 이후로는 남자친구도 쫄았는지 더는 눈에 안 보이대요. 곱씹어볼수록 그런 인간하고 알고 지낸 지난 시간들이 아깝고 역겹고 속이 뒤집힙니다. 그래도 식장 안 들어간 게 어디냐며 어머니는 잊어버리라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인생 공부 세게 했다 생각하고 당분간은 제 인생과 목표에만 집중하고 살아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